자, 거기 되시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기본서 101페이지 표시입니다. 101페이지. 기본서 101페이지 표시고요. 취득세, 취득시기.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요거 볼 차례인데, 취득시 볼 차례인데, 오늘 문제 나눠드린 것 중에서 기한후 신고와 수송 신고라는 것을 문제를 냈는데, 지난번에 기한후 신고와 수송 신고를 좀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자세히. 그래서 기한후 신고와 수송 신고라는 것을 어떤 건지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잠깐 몇 페이지를 가시냐면 33페이지 보시면 33페이지에 33페이지 기본서 33페이지 보면 양가로 2번에 기본서 33페이지 보면 국세 및 지방세, 가산세 감면 그래서 수정 신고 및 기한후 신고 돼 있죠. 요게 또 개정이 있었는데 개정 내용 제가 말씀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개정 내용 이게 이제 좀 세분화돼서 바뀌었는데 이게 잠깐만요. 앞으로 여러분 한 장 더 가시면 앞으로가 아니라 좀 뒤로 한 장 가시면 34페이지에 보면 2번에 수정 신고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35페이지 4번에 기한후 신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35페이지 기본 35페이지 그 4번에 기한후 신고라는 게 어떤 건지 살짝 말씀을 좀 드리고 문제 요것만 좀 풀어드리고 문제는 요것도 풀어드리고 할게요. 기본서 35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4번 기한후 신고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 있잖아요.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났는데도 뒤늦게 신고를 하게 되면 혜택을 줍니다. 왜냐하면 신고 기한이 지났는데 뒤늦게 신고를 해주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줄어들고 또 그 다음에 신고 기한 딱 하루만 지나도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해서 가산세 합해서 고지서 보내오죠. 그러기 전에 신고를 해줬으니까 일손도 줄어들고 또 조세 포탈 우려성도 줄어들어서 이제 혜택을 주는데 기한후 신고 기한 지나서 신고하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보니까 4번에서 양가로 1번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자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따른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봅니다. 첫 번째 어떤 거냐면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러니까 기한후 신고라는 것은 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게 이제 기한후 신고고 좀 이따 보는 수정 신고는 신고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이제 과소 신고했을 때 나 지난번에 잘못 신고했는데 이렇게 해서 신고하는 게 이제 수정 신고고 여기서 기한후 신고는 신고 기한 내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 언제까지 기한후 신고하느냐? 지자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요 밑줄은 두 번째 줄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가로도 밑줄이고요.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냥 고지서 날라오면 안 돼요. 신고 기한 지나서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 보내오기 전까지 신고를 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 관계법에서 납부할 세금자는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예전에는 동시에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동시에 규정이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이게 이제 삭제가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한후 신고했을 때 감면 혜택,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기한후 납부할 세금자는 기한후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여야만 이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동시에 규정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동시에 규정이 삭제돼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면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자체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밑줄입니다. 기한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지방세 과분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밑줄이요. 그러니까 납세무자가 기한후 신고 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납세무자가 신고기한 지나서 신고했다고 해서 납세무가 확정되는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고 최종적인 세액 결정은 지자체장이 기한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결정하면서 이제 납세무가 확정이 되고요. 또 그것을 신고인에게 통지해 줘야 되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로 오세요. 수정신고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2번에 수정신고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자, 보시면 34페이지 이 수정신고
양가로 1번에 보니까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러니까 기한은 신고는 아까 신고기한 내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거고, 수송신고라는 것은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이제 하는 거예요. 나 지난번에 잘못 신고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하느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할 때는 지자체장이 관계법에 따라 지방세 과세액을 여기 밑줄이요 결정하거나, 지자체장이 그 지방세 과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날라오기 전까지 혹시 수송신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 1, 2, 3번 사유는 읽어보시는 거고, 양가로 2번 봅니다. 수송신고로 인해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송신고한 자는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니까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는 기한은 수송신고할 때 납부해야 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정 등의 청구, 이렇게 복잡한 얘기는 됐고, 감면 이제 그 감면 어느 정도 그 기한은 신고나 수송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을 받는지 앞으로 한 장 가서 33페이지입니다. 이게 우리 교재가 모여져 있지 않은데 나중에 이제 모여서 이제 요약집으로 나오면 다 모여서 배우는 건데, 33페이지 양가로 2번을 봅니다. 먼저 오른쪽에 기한의 신고부터 볼게요. 신고기한 지나서 뒤늦게 신고를 해주면 아까 했듯이 감면 혜택을 주는데, 자 거기 표를 봅니다. 보면 기한의 신고에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요. 1개월 내 기한의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내 기한을 신고하면 30% 감면해 줘요. 요 구간이 요게 30% 요게 없었다가 올해 2020년도에 올해 추가된 거예요. 올해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1개월 초과 3개월 내 기한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30% 감면해 주고, 그 다음에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내 만약에 기한을 신고하면 20%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50, 30, 20% 이렇게 감면해 준다는 거. 그래서 요거 양가로 2번을 여러분이 별표시 하나 해 두시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수송신고를 볼게요. 수송신고가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내 70% 5% 감면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하나 개정된 게 있어요. 그 앞에 올해 신설된 게 2020년 개정세법이, 자 1개월 내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수송신고했을 때, 1개월 내 수송신고했을 때 요때 요거 90% 감면해 준다는 거. 과소신고 가산세 요거 90% 감면, 요 규정이 요 신설이 된 게 여기 빠져 있어요. 우리 그래서 거기 교재 신고기한 경과 3개월 내 있잖아요. 75% 감면이잖아요. 그 위에 여러분 돼지꼬리 땡내 해가지고 그 위에, 자 신고기한 경과 후, 그러니까 요거 신고기한 경과 후 자 몇 개월이요? 1개월 내 수송신고했을 때 90% 감면, 요 규정이 빠져 있으니까 요거 하나 더 추가합니다. 거기다. 그래서 요거 하나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내 수송신고하면 75% 감면,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6개월 내 수송신고하면 50% 감면, 이런 식으로 쭉 그 지금 감면 규정 있잖아요. 색깔 표시되어 있는 거 50%, 30%, 20% 이런 것들이 쭉 이제 기간이 이제 세분화돼서 신설이 됐는데, 우리가 자세하게 지금 뭐 외울 것까지는 아니고, 혹시 모르니까 수송신고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수송신고했을 때 몇 프로 감면해 준다? 과소신고 가산세를 90%를 감면해 주고, 1개월 초과 3개월 낼 때는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낼 때는 50% 감면, 뭐 이런 정도 감면해 준다는 거 한번 조금 눈에 익혀 두시고, 기한의 신고는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기한을 신고했다?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다? 30% 구간이 신설이 됐다는 거, 30% 감면, 그 다음에 3개월 초과 6개월 내다 그러면 20% 감면, 이렇게 해서 한번 눈에 익혀 두시고요. 별 표시해 놓고 나중에 기한의 신고와 수송신고를 모아서 이렇게 비교해서 자세히 또 여러분들이 5, 6월 과정에서 요약집 할 때 배울 기회가 있을 것이고, 오늘은 요 정도 보시고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문제 있죠? 문제를 한번 봅니다. 문제를 보시면, 근데 요게 이제 기한의 신고나 수송신고나 신고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한의 신고나 거기 아까 교재 여러분들이 그럼 앞에다 거기다 좀 해놓을까요? 그러면 기한의 신고나 그 33페이지 그 양가로 2번 그 위에다가 여러분이 뭘 해놓냐면, 이 기한의 신고나 수송신고나 기한의 신고, 그 다음에 기한의 신고, 수송신고
둘 다 있잖아요. 예, 신고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한후 신고나 수송 신고는 납부불성 실가산세니까 기한후 신고는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거니까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해 주고 아까 1개월 내다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내다 30% 감면 이런 식으로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해 주고 수송 신고는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건데 잘못 신고한 거니까 요거 과소 신고 가산세, 적게 신고한 것에 대한 그 과소 신고 가산세를 감면해 주거든요. 근데 둘 다요. 얘네들 둘 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있죠? 네, 둘 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요거 감면해 주지 않습니다. 둘 다 납부불성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습니다. 납부불성 가산세 감면 안 해. 무신고 가산세하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거지. 둘 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해 주지 않습니다. 신고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위에 양가로 2번 위에다가 여러분이 요걸 좀 필기해 놓습니다. 그래서 기한후 신고나 수송 신고는 기한후 신고는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감면이고 수송 신고는 과소 신고 가산세 감면이고 둘 다 납부불성 가산세는 감면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걸 그 위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다 되셨으면 필기하셨으면 오늘 나눠드린 문제 심화 우리 두 번째에서 그 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문제 한번 보시면 지방세 기한후 신고 및 수송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 적어 놓으셨으면 자. 문제 보시면 1번 문제부터 봅니다. 틀린 거 고르는 문제인데요. 1번 질문. 기한후 신고는 지자체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 과세분과세, 가산세 포함한 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언제까지 할 수 있냐? 고지서 날아오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거고. 2번 봅니다. 법정 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3개월 내 기한후 신고한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 가산세 100분의 30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금방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틀렸죠, 여러분들? 요 기한후 신고요. 1개월 초과 3개월 내 같으면 무신고 가산세 30% 감면 맞아요. 자, 근데 뭐 때문에 틀렸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감면해 준다고 슬쩍 속여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수송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0분의 90% 감면 받을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방세기본법 또는 관계법에 따른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법 기본법 51조 1항에 따른 납기 후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수송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수송신고는 그저 여러분들 신고기한까지 신고서 제출한 자가 하는 거잖아요. 또는 기한후 신고한 자도 이렇게 뒤늦게라도 수송신고할 수 있고요. 5번 봅니다.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자체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그 지방세 과분과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통지해 준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문제 2번 지문이요. 하여튼 기한후 신고나 수송 신고는 신고에 관한 거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거지 납부불성 가산세는 감면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알았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 오늘 자 진도로 가겠습니다. 오늘 101페이지 제6절 취득식입니다, 여러분들. 자, 제6절 취득세 취득식이요. 지난 시간에 우리 특히 취득세에서 납세무자 같은 것은 여러분들 꼭 잘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쉬는 시간에. 자, 101페이지 제6절 취득식입니다.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이것은 시험에 여기 이제 28회까지만 지금 기출문제가 표시가 되는데 제6절 이게 30회 시험 작년에도 나왔죠. 그래서 취득세 취득 시기가 28회 시험 때 나왔는데 29회 안 나오고 30회 시험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나왔고 자, 제 예상대로 근데 31회 시험은 그래서 여기 30회 28회도 나왔고 30회 나왔는데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취득 시기는 어떤 간에 배우긴 배우는데 올해 독립화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취득 시기 본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취득 시기가 왜 의미가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보세요. 취득세 취득 시기가 왜 의미가 있냐면
일단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를 합니다. 60일 내 신고납부를 하는데 어느 때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할 것이냐, 그죠? 그래서 신고납부 기간에 기산점이 됩니다. 신고납부 기간에 기산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시기 어느 때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할 것이냐,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낼지, 매매 같으면 자 잔금지기일로부터 60일 내 취득세를 낼지, 등기일로부터 60일 내 낼지,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시기가 신고납부 기간의 기산점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취득시기는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된다.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느냐,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배웠어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그럼 어느 때가 취득하는 때인지 알아야지 납세의무 성립 시기 판정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취득 시기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를 보겠습니다. 교재 바로 보시면 101페이지 여러분 보세요. 1번 유상승계 취득,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는 언제냐, 요것에 관해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은 제가 요거는 원래는 저 쭉 그냥 읽고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는 어느 때냐 그러면,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는 매매 같은 경우에요. 어느 때를 취득 시효할 것이냐, 원칙적으로 언제냐면 계약상 잔금지급이에요. 그 계약서상 거래 당사자 간에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 있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상에 신고된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잔금 지급일, 그때부터 며칠 내?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 계약상 잔금일인데, 계약서를 봤더니 자, 잔금 지급일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계약상 잔금일이 명시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계약일로부터 있죠.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을,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을,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원칙 계약상 잔금지급. 계약상 잔금이 명시가 안 됐다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야?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시기로 해요. 자, 그래서 계약한 날로부터, 요때가 계약일이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있죠? 요때를 취득시기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예외적으로 있죠? 예외적으로 계약서와 상관없이 언제나 항상 사실상 실제 잔금이 지급된 때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아무 때나 인정 안 해요. 자, 객관적으로 잔금 지급일 입증되는 거래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거래, 객관적인 취득 그러면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어떤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는데 계약서상으로는 2020년 만약에 3월 10일이 잔금지급일이었는데 계약서상으로, 근데 실제는 3월 25일 날 잔금 치렀다 그러면 언제요? 3월 25일.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 취득시합니다. 공무원들이 다 적어놨으니까 거기다가 잔금 받은 날 다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또 수입에 의한 취득이요. 수입신고 필증에 의해서 잔금지급일이 다 입증이 됩니다. 수입에 의한 취득. 또 공매나 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매대금, 경락대금 치른 날 법원에 기록 다 남아있겠죠? 그래서 경매로 취득했다 그러면 그 공매대금, 경락대금 치른 날을 우리가 취득시효합니다. 그 다음에 판결문에 의해서, 요건 11월, 12월, 1, 2월 달에 다 설명한 거예요.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어떤 거냐 그러면 보세요. 판결문,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판결문으로 입증되는 경우 객관성이 있습니다. 번사가 시시비비를 가렸으니까 이것도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판결문에서 잔금지급이 입증되면 그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합니다. 근데 여기 판결문에서 제외되는 게 있습니다. 단, 이 판결문에서 다만 제외되는 게 있는데, 화해조서라든가 화해, 인낙, 포기, 그 다음에 자백간주에 의한 화해, 인낙, 포기, 자백간주에 의한 이런 경우는 이 판결문에서 제외합니다. 이런 것들은
소송 전취주의에 따라 정식 재판 전에 또는 재판 중에도 자, 조정 절차 속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조정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이런 화해, 인락, 포기, 자백 간주한 경우 객관성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판사가 재판 중에도 분쟁의 당사자 불러 모아가지고 아유 더 이상 뭐 계속 할 필요 없이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액수의 문제인데 좀씩 양보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화해 권고안 제시하면 그거 양쪽에서 받아들이면 절차 종결된다고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또 인락,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권리 제기했다가 포기한다거나 또 자백간주 3회 이상 재판에 불출석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서 절차 종결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판 전에 또는 재판 중에 조정하는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잔금지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에서 화해 조소상으로 잔금지급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세상 취득시기로 한다. O, X예요. X입니다. 화해 조소상으로는 잔금지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니까 매매 같은 경우에 일반 조건에는 계약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래서 판결문에서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법인은 법인 장부를 작성 기록하는데 그 법인 장부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객관성이 있다. 그래서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합니다. 다만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에 시험 문제에서 어떤 법인과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법인으로부터 뭘 분양받아 취득했다. 또는 A법인과 B법인 간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법인이 나오면 그 법인 장부로 잔금지급이 입증된다고 봐서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한 객관적인 취득이요. 제2에서 객관적 취득 나왔다 그러면 국수공판법입니다. 강의하신 분에 따라서는 국수공판장 이렇게 강의하지만 저는 국수공판에 관한 법, 국수공판법 이렇게 이거를 다 같이 시작. 국수공판법의 경우는 그때는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런 날들 이전에 있죠? 이런 날들 이전에 만약에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러면 그 등기를 취득시로 합니다. 그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래요. 그래서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원칙 계약상 잔금지급인데 등기일이 빠르면 언제다? 등기일이고요. 에?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이런 거 제가 구두로 물어봤었는데 앞선 순환에서도. 자, 개인 간 매매로 인한 취득의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개인 간 매매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 OX. 맞죠, 여러분들? 개인 간 매매에 의한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맞잖아요. 원칙은 계약상 잔금지급인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 등기일보다 계약상 잔금지급이 빠르면 계약상 잔금지급이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맞습니다. 또 질문 드립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유상 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맞잖아요. 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유상 승계 취득한다. 사실상 잔금지급인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 등기일보다 사실상 잔금지급이 빠르면 사실상 잔금지급이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런 표현도 맞습니다.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요. 자, 계약상 잔금지급이 명시 안 됐을 때, 자, 개인 간 매매의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으로 한다. 땡. 계약상 잔금지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일로 한다. X입니다. 계약상 잔금지급이 명시 안 됐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아무 표정의 변화도 없고 101페이지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법입니다. 원칙 양가로 1번 계약상 잔금지급. 요 앞동네 분들은 지난 1, 2월 달에 다 배운 내용들인데 언제 배웠냐 그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다 지난번에 다 이걸 11월, 12월, 그러니까 1, 2월 달에 다 한 건데. 자, 양가로 1번 계약상 잔금지급이 되는 경우 봅니다. 유상승계 취득. 동그라미 1번 일반적인 경우에는 언제라고요? 밑줄 계약상 잔금지급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근데 동그라미 2번 계약상 잔금지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며칠이요? 60일 경과하는 날이에요. 등기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여러분이 거기다가 동그라미 3번은 제목을 달아놔요. 뭐라고 달아놓냐면 계약 해지예요.
자, 유상승계식의 경우 계약 해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계약 해제. 이렇게 계약 해제 제목 달아놓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가 포인트예요.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밑줄이고 대시 끊고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등기 등록하지 않고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자,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요거 포인트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당하는 서류에서 계약 해지된 사실이 입증될 때 취득한 거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 게 있으면 돌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에 의해서 입증이 돼야 되느냐? 기억번, 자, 달달 외울 건 아니에요. 화해조서, 인락조서. 그 다음에 해당 조서 취득일 60일에 계약 해지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이렇게 되는데, 공정증서, 니은번, 그 다음에 디귿번 행정안전부 내용이 정하는 계약 해지 신고서, 그 다음에 리을번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요. 하여튼 이런 서류에 의해서 입증이 될 때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기간은 전부 다 60일이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60일, 30일 기간 나오면 다 취득세는 6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60일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요거 시험에서 어떻게 바꾸느냐? 자,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 물건에 대해서 등기한 후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화해 조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등기한 후 그랬죠? 등기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등기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지 않냐고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걸 보지 않는 거지. 에?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겼으면 돌려주고 그런 거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아셨죠, 여러분? 법령의 반대속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사실상 잔금지급입니다.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 의혹 또는 사실상 연부금액으로 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뒤에 또 나와요. 하는 경우에는 자, 객관적 취득사실 입증되므로 자, 사실상 잔금지를 취득한 걸로 본다. 밑줄이고 사실상 어느 때 사실상 잔금지를 취득 실현하느냐? 동그라미 1번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국외 동그라미, 니은번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경매는 안 되나요? 경매도 포함입니다. 공매, 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의 동그라미, 민사소송, 행정소송에 확정된 판결문 판의 동그라미, 가로 밑줄입니다. 화해, 포기, 인락, 자획간주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객관성 없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5번 법인장부 중 법의 동그라미, 자,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에 의해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장, 출납선표, 결산서에 따라 취득가에 증명되는, 길게 돼 있지만 그냥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머리글자를 따서 사실상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 실한 객관적 취득 어느 때라고요? 국수, 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를 취득 실합니다. 2번 보니까 예외 등기 등록이 되는 경우, 지금까지 본 계약상 잔금질이나 사실상 잔금질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 그러면 언제라고요? 등기일입니다. 살짝 체크하시고 등기일이 빠르면 항상 언제다? 등기일이고. 자, 그래서 어려울 거 없어요. 원칙 계약상 잔금질.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 안 됐다.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어느 때? 사실상 잔금지급일. 이런 날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고? 등기일. 요겁니다. 자, 그리고 계약 해지에 관한 거. 하여튼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걸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등기가 되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번 연부 취득 있죠? 여기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립니다. 연부 취득이라는 것은 그 양가로 1번에 의의가 나와 있지만 연부 취득, 우리가 월부로 뭘 취득했다 그러면 이거 취득해요. 월부로 뭘 취득했다 그러면 대금을 월부로 취득하면 대금을 다달이가 퍼나가겠죠? 근데 연부로 취득했다 그러면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그 의의 나와 있지만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때 우리 연부 취득이요. 자, 연부 취득의 경우 취득시는 언제나 여기 봅니다. 연부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요. 자, 어떤 거냐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갑과 을이 있는데 연부 취득이요.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대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때
총 연부금액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총 연부금액이 50억입니다. 50억짜리가 있는데 우리가 연부거래할 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 갖고서 몇 년의 기간에 걸쳐서 연부거래한다. 속 터져 죽겠죠? 연부거래는 되게 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짜리 같은 거 할 때 주로 연부거래 하는데 자 보세요. 연부거래할 때 매년 10억 원씩 5년의 기간에 걸쳐서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갑과 을이. 그때 첫해 연부금 지급일이 계약서상으로는 2020년 3월 10일이었는데 계약서상으로는 실제로는 만약에 3월 19일 날 연부금이 치러졌다면 이 사실상 연부금 지급된 날을 취득시로 해서 이때부터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데 다만 이때 취득세 계산은 매회 지급되는 요 보세요. 계약서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연부금액은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 원의 연부금이 지급되면 이 계약상 아니고 이 사실상 지급된 이 연부금액 있죠? 요것을 연부금액 요것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취득세 계산합니다. 보세요. 다음 연도도 사실상 연부금이 지급된 때부터 취득세 60일에 신고 납부하고 요해 사실상 지급된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해서 이렇게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그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생기냐? 한 번에 50억 곱하기 세라면 목돈 나가잖아요, 취득세. 근데 이렇게 매회 다른 연도와는 다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 치료하고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해서 이렇게 8억 곱하기 세라고 이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생기냐? 5년 동안 취득세를 분할 납부하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취득세 목돈 나가지 않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취득세를 분할 납부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부 취득의 경우에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는 언제냐면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계약상 아니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실이에요.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실 하는데 그래서 거기 여러분 교재 연부 취득의 경우에 거기 봅니다. 연부란 읽어보시고 두 번째 줄 끝에부터 그 세 번째 줄이요.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면세점에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 취득세 면세점 적용될 때는 연부 취득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쭉 밑줄입니다. 취득가액 총액이 면세점을 적용받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취득일로 본다. 밑줄 좌이고 사실상에다가 여러분이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놔요? 계약상 X예요.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 아닙니다. 계약상 아니고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마다를 취득시로 하고 계약상 연부금 지급은 틀리고 예외적으로 그런데 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만약에 등기를 했다. 자, 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일이고요. 등기일이고. 이렇게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부 취득의 경우 원칙 사실상 연부금 지급 계약상 아니에요. 근데 그 양가로 2번 나오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고요? 등기일이고. 등기일이 빠르면 항상 등기일이고. 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무상승계 취득의 취득시를 보겠습니다. 자, 고기 한번 드시고요. 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또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길게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요새 보니까 그 코로나19가 저 2월 초만 하더라도 뭐 30명 이럴 때만 해도 진짜 우리 5천만 인구에서 걸릴 확률이 굉장히 작았죠. 그리고 조금만 조심했으면 됐고 그런데 확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확산되면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보니까 막 오늘도 보니까 어디 뭐 해외여행 갔다 온 사람이 해외에서 걸려갖고 오고 그저 공항 같은 데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걸려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요즘은 또 막 애들 PC방 같은 데 가면 안 되는데 막 PC방에서 걸리고 교회에서 걸리고 막 요즘 보니까 막 어디서 걸릴지 몰라요 요새. 그러니까 항상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스크 항상 사람 보이는 데라든가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항상 하시고 엘리베이터 버튼 같은 것도 항상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이렇게 여전히 보면 사람들 이렇게 한번 제가 보면은 여전히 손으로 이렇게 누르고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이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요즘 무슨 물건 같은 거로 누르고 신용카드 같은 것도 여러분들 항상 하루에 한 번씩은 사용한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그 이렇게 소독제 그런 거 있잖아요. 닦는 거 티슈 막 그런 거 돼 있는 거로 닦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플라스틱 같은데 이렇게 생존 그 바이러스가 생존을 많이 오래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닦으시고 뭐 손 닦는 거나 이런 거는 뭐 손 씻기는 뭐 당연히 기본이고요. 마스크 잘 쓰시고 그래서 평상시 항상 잘 챙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그러니까 남한테 이렇게 그 피해 안 주고 그래서 마스크 써서 피해 안 주고 그다음에 나 보호하고 이게 일단 특히 그런 거 잘 닦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본인이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챙기시고 가족 잘 챙기고 이렇게 해서 방역을 잘 하시면서 조금만 고비를 넘어가면은 좀 될 것 같은데 이게 빨리 이게 좀 결판이 나야지 이제 저도 벌써 경제적으로 지금 계속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다른 저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 계시고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한데 빨리 다 같이 해서 해야 되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슬기롭게 잘 넘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무상승계시득 있잖아요. 102페이지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증여 같은 무상취득이요. 양가로 1번 볼게요. 증여 기부 등에 의한 무상취득의 경우는 밑줄입니다.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을 본다 밑줄짝이요. 여러분 증여는 증여 같은 보세요. 무상승계취득 있잖아요. 증여 같은 무상취득에서 무상승계취득에서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 같은 증여 등을 통한 증여나 기부 등을 통한 무상취득은 이게 계약일이에요. 계약일은 원칙 계약일인데. 상속은 상속계실이고요. 상속은 상속계실이고 비상속임 돌아가시면서 역사 시작되고요.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계약이래요. 여러분 증여는 제가 이제 기본과정 같은 거 할 때 말씀드린 증여는 낙성분류식 계약이라고 민법 배우잖아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민법에서 여러분 증여는 낙성 계약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낙성 분류식 계약이다 이렇게 배워요. 민법에서 증여는 낙성 계약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계약입니다. 야, 넌 도대체 맨날 하는 일이 그 모양이냐? 너 사업 실패했다고 내가 그래서 막 요새 빌빌댄다는 얘기 들어봤는데 애들한테 들었는데 너 와서 보니까 진짜 그렇네. 아이, 너는 맨날 하는 일이 그 모양이지 뭐. 내가 돈이 남아 돌아서 그런데 너 한 2천만 원 줄까? 그랬더니 상대방이 됐다 임마. 그럼 뭐 한 거예요? 나는 증여 청약이 의사표시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했잖아요. 증여계약 불성립합니다.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잖아요. 야 친구야 요즘 사업 실패해가지고 막 힘들다고 하는데 얘기 들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네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다. 내가 힘들 때 옛날에 네가 나 도와주고 그랬잖아. 친구야 이거밖에 못 도와줘서 미안한데 힘내. 그랬더니 상대방 친구가 고마워. 그러면 증여계약이 성립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증여는 낙성분류식 계약입니다. 증여는 이렇게 증여 계약일을 취득시효해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증여는 그 증여 계약한 날을 취득시효하느냐? 사람 마음 갈대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내 전 재산을 어디에다가 막 기부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같은 거 언제 등기 전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증여계약서를 썼어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전 재산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하면서 그 다음날 되면은 반만 증여할까 뭐 어쩌고 하고 다른 자손들이 와가지고 이 계약 무효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증여는 하여튼 빨리 그 계약한 날 있잖아요. 그 계약한 날을 취득시효해요. 그래서 계약한 날을 취득시효하고 그 계약일 전에 만약에 뭐 등기하면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요. 하여튼 이런 날 이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 당연히 그럼 그 등기일이고요.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요. 하여튼 증여는 계약일입니다. 증여는 계약일. 자 그러면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그래서 계약일이고 103페이지 보니까 양가로 2번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은 상속계실 유증은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죠. 증여자가 사망해야만 증여효력이 발생하니까 유증계실 밑줄이고요. 양가로 3번이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건데 28회 시험 때 양가로 3번도 거기다가 계약 해제라고 제목을 달아놓으세요. 계약 해제. 양가로 3번 돼지꼬리 땡냐에서 계약 해제입니다. 자, 무상승계취득도 해당 증권을 여기 또 밑줄입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밑줄이고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에서 계속 밑줄입니다.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엔 취득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 게 있으면 돌려주고요. 근데 박스 안에 보니까 어떤 서류에서 입증이 돼야 되느냐? 화해 인락조서나 공정증서 동그라미 2번 3번에 계약 해제 신고서요. 유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제와의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 앞으로 한 장 가보세요. 101페이지 보면
자, 역시 계약 해제, 유상 승계 취득의 계약 해제에서 입증되는 서류가 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번 네 가지잖아요. 그래서 리을번 이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계약 해제는 리을번이 있는데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 요게 있는데 무상 승계 취득은 요게 없어요. 그런 차이점인데 시험에서 이 서류를 뭐 달달달 외우고 있는지를 물을 가능성은 낮고 그냥 화해조서, 인락조서, 공정증서, 뭐 계약 해제 신고서 등에 의해서 입증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차이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어떤 간에 무상 승계 취득의 경우에도 시험 문제 나왔지만 등기 등록한 후 계약 해제가 되고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면 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등기한 후가 아니라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가 되고 해지된 사실이 입증될 때 취득한 걸로 보지 않는 거지 등기된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꼭 주의하시고요. 됐습니다. 2번 예외에 보면 계약일 전에 등기 등록을 먼저 했다. 그러면 등기일입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친구야 도와줄까? 고마워 친구야. 구두의한 증여 계약은 지들이 멋대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등기를 취득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여 계약은 주로 서면에 의해서 다 증여합니다. 사람 나 전 재산 증여하겠다고 뭐 기부하겠다고 해놓고서 그 말로만 하면 언제 뭐 이럴 거기 때문에 그 원칙적으로 다 증여에 의한 경우는 서면에 의해서 증여 계약서를 쓰고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등기를 취득시키로 하고요. 이런 것 정도. 그 다음에 3번 원시 취득 등 그래서 건축물 건축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양가로 1번.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에 의한 취득 및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취득 그래서 원칙 봅니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에 취득하거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이나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 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여기 밑줄입니다.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근데 그날 전에 사실상 사용을 하면 그날이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에 취득한 걸로 본다 밑줄짝입니다. 그래서 건물 건축해서 건축하거나 개수해서 취득했을 때는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냐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원칙 사실상 사용 그러니까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예외적으로 보면 예외 봅니다. 동그라미 2번에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거나 그러면 그날이에요. 그날 쭉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라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것들 예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4페이지 봅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104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그 공동주택 한번 봅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건축한 이 주택의 경우 취득시인데요. 요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환지처분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 여기 봅니다. 여기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소유권 이종 시의 다음 날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제목을 좀 지워버려야 되는데 이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실은 이게 개정된 건데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을 지워요. 동아리 2번 소유권 이종 시의 다음 날을 지워요. 이걸 지우고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뀐 거냐면 개정이 돼가지고 작년에요. 그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 취득 시기는요. 준공검사 증명서 내주는 날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증 내주는 날과 사실상 상일 중 빠른 날 밑줄이 쫙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자 이게 뭐 깊은 내용이어가지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태까지는 보세요. 준공이 됐는데요. 준공이 됐는데 도시개발 사업 등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에 취득 시기는요. 일반적인 건축물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태까지는 이게 소유권 이전 방식이 할 때는 뭐 소유권 이전 고시일 또는 환지 방식이 할 때는 환지처분 공고일 자 이런 때 공고일의 다음 날 이때를 개발 사업으로 건축한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건축한 이 주택의 경우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에 취득 시기가요. 사업 등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에 취득 시기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때를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을
취득 시기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일반적인 건축물과 달리 이런 개발사업도 건축한 주택의 취득 시기를 요때를 취득 시기로 하다 보니까 종전에 요때를 취득 시기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 요 준공이 되고 나서 요 사이에 매매가 있었을 때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세 세율이라 해서 자 취득가액에 따라 주택 유상으로 인한 취득은 6억 원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는 뭐 1.01에서 2.99%, 9억 초과면 3%, 일반적인 건축물 취득은 4%고 취득세가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 세율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었는데 이렇게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건축한 주택은 준공이 됐지만 요때를 취득 시로 하기 때문에 요때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세 세율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취득 시기를 요때로 하지 않고 이렇게 앞당겨가지고 지금 일반적인 건축물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또는 준공 여기 보다시피 인가증 내주는 날 준공 인가증 내주는 날이라든가 이렇게 준공검사 증명서 내주는 날 이때로 준공 시점으로 취득 시기를 앞당겼어요. 그래서 거기 환지처분 공고의 다음 날 소유권 인정고 시 다음 날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제목은 지워버리세요. 여러분들 교재가 이게 좀 그걸 지워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취득 시기 있잖아요. 나머지 취득 시기 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작년 시험에도 나오기도 했었지만 작년 시험에도 나오기도 했지만 우리 거기 그 토지의 경우 한번 잠깐 볼게요. 토지의 경우 취득 시기를 보겠습니다. 토지의 경우 취득 시기를 보니까 양가로 1번에 매립간 초국 등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을 때는 그 공사준공인가일이에요. 공사준공인가일 매출이에요. 양가로 2번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받았다면 그날이에요. 사용승낙을 먼저 받으면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받으면 허가일. 자, 그런데 그 전에 사실상 사용을 하면 그날이니까 빠른 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 원칙 매립간 촉을 원시 취득하는 토지 취득 시는 공사준공인가일이다 이런 것들. 그 양가로 3번은 그냥 지나갈 거 했는데 한번 양가로 3번 한번 볼까요? 주택조합이 그 위에 양가로 3번 104페이지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즉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양가로 3번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요. 즉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밑줄이요.는 그 사용검사 받은 날 밑줄입니다.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용검사 받은 날 밑줄. 한번 눈에 켜둡니다. 올해 뭐 이거 동그라미 2번 보니까 도시 및 주관경 정법에 따른 주택 여기 밑줄입니다. 재건축조합이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거나 빈지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소규모 주택 재건축 조합의 세 번째 줄 소규모 재건축 조합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에서 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밑줄이고 자 언제냐 거기 소유권 이전고실의 다음 날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소유권 이전고실 1 그러면 틀려요. 항상 다음 날이에요. 제가 양도소득세에서 써나 취득세에서나 소유권 이전고실 환지처분 공고를 하면 항상 다음 날 요걸 제가 항상 다음 날 쏙 빼고 출제한다고 했는데 실전에서 나왔던 것은 28회 시험 때 소유권 이전고시 1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여러분 양가로 3번에 포인트는 동그라미 1번이요. 양가로 3번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이고 주택조합이 근데 동그라미 2번은 주택재건축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소유권 이전고실의 다음 날이고요.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택조합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취득할 때는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언제라고요? 사용검사 받은 날 이건 다음 날 아니에요? 다음 날 집어넣으면 틀리고 동그라미 2번은 도정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조합 등이 취득했을 때는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언제라고요? 소유권 이전고실의 다음 날이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제가 뭐 적어드리지 않아도 올해 다음에 또 다 정리해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눈에 보시고요. 그러면 오늘 자 꼭 기억할 것은 유상승계 취득의 이 취득 시기 다시요 원칙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 원칙 언제라고요? 계약상 장부죠.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언제다? 사실상 잔금일. 그 전에 등기를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를 먼저고 등기리고. 자, 그 다음에 연부 취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매회 지급되는 계약상 연부금 지불이에요? 사실상 연부금 지불이에요? 계약상 연부금 지불이 아니라고 사실상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 지불 수익을 한다는 거 요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무상승계 취득 증여 같은 무상승계 취득 원칙 언제다? 계약일. 상속은 상속계실. 자, 유증은 유증계실인데 뭐 유증은 유증계실. 유증은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부를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줘라. 이거 유증은 증여자가 사망해야만 증여력이 발생하죠. 유증계실이고 상속은 상속계실이고 하여튼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원칙 언제다? 계약일이라는 거. 이런 날 이전에 등기를 먼저면 언제고? 등기리고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이런 정도는 꼭 기억하시고 계약 해제. 유상승계 취득이든 무상승계 취득이든 계약 해제.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가 되고 해지는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거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정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이렇게 눈에 봐놨다가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출 체크 한번 보시면 30회 시험 때 그 기출 체크 한번 보시면 기출 체크 한번 보세요. 기출 체크 한번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의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는데 또 안 나올 건데 한번 보세요. 그래도 독립화 문제는 아니겠지만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언제라고요? 상속계실. 동그라미 뭐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은 공매 경매는 객관적 취득이죠. 국수공판법 객관적 취득이니까 사실상 잔금일이고 그 전에 이전에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니까 중 빠른 날 이런 표현 맞죠 여러분들? 작년에도 연습했었고. 자, 3번 건축물 주택 아니고 건축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럼 그날이겠죠? 원칙은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인데 그 전에 임시 사용승인 받거나 뭐 어쩌고 하면 그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날이고. 그래서 사실상 승인일 중 빠른 날이고. 그 다음에 107페이지 4번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자, 여기 아까 106페이지 3번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안 보고 넘어왔는데 하여튼 작년에는 다 봤던 거예요.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남편에서 4명이로 등기한 날이에요. 자, 이혼 당사 일방이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남편의 4명이로 등기한 날. 그래서 등기를 취득일로 하고. 5번 한번 볼게요. 한번 눈에 그냥 기두고 편하게 갑니다. 5번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을 때는 아까 언제라고 했어요? 매립간 쪽으로 인한 토지 원시 취득은 공사준공 인가일이에요. 공사준공 인가일. 등기일이 아니라 공사준공 인가일이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작년에 다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작년엔 취득 시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심화과정부터 다 봤던 것들인데 공사준공 인가일이고 한번 눈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07페이지 제7절 과세표준입니다. 제7절은 별표 3개죠? 여러분들? 제7절 별표 3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거 중요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과세표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